자, 이번 세 번째죠. 인트로 영상까지 하면 4개의 영상을 지금 제작 중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착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 거래량. 긴 윗꼬리 음봉 양봉이라고 하고 어떠한 이제 변동성을 준 거죠. 앞선 영상에서 변동성 공급의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에 해당이 되죠.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인지를 하실 거고. 근데 이게 착시 거래량이 거래량적인 이제 변동성도 주었지만 주가 위치에 따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르다. 왜? 고점인 경우죠. 자, 착시 거래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착시 거래량이라고 해요. 긴 윗꼬리 음봉 양봉을. 긴 윗꼬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고 계시는 거. 긴 윗꼬리 음봉이 있고요. 긴 윗꼬리 양봉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거에는 무엇이 더 셀까요? 장중에는 둘 다 자, 양봉을 만들었죠. 장대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을 만든 후에 무엇이 발생한 구간인가요? 이 윗골이라는 거는 매도와 매수를 보았을 때 매도세가 더 위에 올라왔던 거죠. 이게 이제 주가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 개인에게 물량을 정가하는 법이 있고요. 또는 매집의 용도로도 도구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고점 부근이죠. 즉 고점 부근입니다. 자, 우리가 긴 윗골의 착시를 보게 되면 이제 착시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착시 거래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약간 잠겼어요, 목소리가. 자, 주가 바닥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긴 윗꼬리 음봉 양봉이 주가가 바닥인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고점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뭘까요? 고점에서 착시 거래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이거는 상투 거래량 플러스 상투 캔들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을 공급을 주고 긴 윗꼬리 음봉 양봉을 주고, 긴 윗꼬리 음봉 양봉, 주가 고점인 부분에서요, 긴 윗꼬리 음봉 또는 양봉인데 플러스 뭐가 나올까요? 다음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뭘까요? 개인에게 물량을 정가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100%는 아니지만. 자, 여기에는 이제 상투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한농화성이라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자, 1번 구간은 매집의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죠. 1번 구간은 매집이었죠. 매집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2번과 3번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떠한 모습? 긴 윗꼬리를 단 음봉의 모습과 자, 좀 크게 볼게요. 음봉의 모습과 다음, 그리고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상투 캔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거는 곧 물량을 어떻게 장중에 거래량을 솟구치게 해서 장중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기대감을 준 거죠. 여기에는 욕망, 기대감을 주고, 전날도 많이 올랐지만 한 번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매도가 많이 나온 긴 윗꼬리죠. 즉 뭐가 많이 나왔다? 매도세가 더 우위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부분,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세력은 한 번에 다 털고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 2번에서 3번 정도의 이러한 변동성 공급을 줌으로써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한 번 더 털고 나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험치로도 많이 쌓으셔야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긴 윗꼬리가 나온 음봉과 양봉은 매도세가 세다. 특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적인 측면, 즉 거래량과 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상투 거래량과 그리고 우리가 캔들적인 거죠. 상투 캔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상투 거래량은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봉상에서도 보일 수도 있지만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봉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인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상투 거래량이죠. 상투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향후에. 그런데 대부분 실적주는 상투 거래량이 나오기 힘듭니다.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총이 적은 애들이 상투 거래량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뭔가요? 자, 주가 위축 고점에서는 물량 증가, 거래량, 변동성 공급과 긴 윗꼬리를 다는 음봉 양봉과 그리고 추가적인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상투 캔들의 모습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래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상투 캔들과 상투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 근처에서 이제 이거는 물량 증가이지만 반대적으로 주가가 바닥 근처에서는 물량 테스트라고도 하죠. 긴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 공급과 긴 윗꼬리를 달고 물량 테스트라고 하죠. 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쌓여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인지를 하시되 자, 주가 위치가 바닥에서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이게 이제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였습니다. 자, 바닥을 기고 있었죠. 자, 여기도 어찌 보면 상투에 가까운 거래량일 겁니다. 많은 상투 거래량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어떻게 빠져나간 모습이죠. 거래량이 없는, 자, 개인과 세력을 구분했을 때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잠깐 나타나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딱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많아 보이죠. 자, 여기로 넘어가면 많기는 하죠. 근데 착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죠.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횡보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가 일어난 이후에 자, 변동성 공급이죠. 즉 변동성 공급은 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이 아니죠. 세력이 나타났다는 걸 인지를 했지만 장대 양봉 이후에 내가 어떻게 물량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죠. 긴 윗꼬리를 달린 변동성 공급을 준 거죠. 즉 누군가는 여기에서 뭐 번전 물량도 있고 뭐 선전 물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주체들이 있겠죠. 여기에는 주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체인지는 거의 개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어떻게 매도세가 우위에 있었죠. 장 중에는 어떤 모습? 시가가 여기니까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어떠한 매수세가 여기에는 장중에는 이제 장 종료 후에니까요.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가 어떠한 매도세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죠. 변동성 공급까지. 그러면 이게 긴 윗꼬리를 단 음봉의 모습이 과연 이게 이탈이냐 또는 매집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한다? 주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면 기본은 최저점이죠. 최저점인데, 자, 또 하나는 그게 아닌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전저점이 지지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이제 횡보의 개념도 있죠. 횡보의 개념도 있으니까 그 개념도 같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긴 윗꼬리를 단 변동성 공급을 줬어요. 누구의 작품? 세력의 작품. 개인이 아닌 세력의 작품이다.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에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선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는 여기죠. 3일선이 우상향하는 전저점의 구간이 기본적으로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전저점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지지라인이 된다는 거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물론 이거는 정말 정석적인 모습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변동성 공급이 나타났던 구간 내에서의 아래까지 어떻게 가다가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수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워낙 잘 까먹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이해하세요. 자, 지워버렸네. 나타나라. 안 나타나네. 자, 그러한 이제 구간에서의 요게 이제 매집이냐 여부죠. 매집의 여부죠. 그 매집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하락 이후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느냐의 여부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 지루함을 주는 거죠. 이러한 지루함은 또한 횡보의 영역이죠. 횡보는 또한 세력의 영역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건 이제 횡보의 개념하고 쓰니까요. 중간중간에 뭔가 매집 같기도 하는 우리 이제 매집봉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매집봉인가? 그러한 기준에 쓰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러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때요? 짜증 나겠죠. 자, 그러한 모습에서 또 한 번의 변동성 공급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얘들이 털고 나갔나? 이게 이탈인지 매집의 여부는 결과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정말 매집이라면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매수의 기준에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고요. 이 기업은 물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죠. 기술 분석의 4대 툴로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근데 뭐 이거는 수급으로 체크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급으로 판단이 안 될 경우는 거래량 캔들 이평선적인 부분,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있는지 여부 등등등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 변동성을 줬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횡보한다는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이다? 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재, 재료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게 사실 매집방에서 나왔. 자, 그런 이후에 어떻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 공급을 주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러한 착시의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긴 윗꼬리를 단 음봉, 양봉의 모습은 뭘로 활용이 됐다? 매집의 도구로 활용이 됐다. 물론 횡보의 모습에서도 매집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악성 대기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 물론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확증이 아니라 확실이 아니라 어떤 거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변동성 공급은 자 마무리로 자 어딨지? 변동성 공급이죠. 자 변동성 공급은 세력이죠. 개인이 아닌 변동성 공급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들었던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변동성 공급은 세력의 영역이죠. 세력의 영역이다. 그리고 긴 윗꼬리 음봉 양봉 또한 세력의 영역이다. 즉 이러한 변동성 공급으로 이제 물량 해소의 과정도 거치는 것도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거래량 증가는 뭐다? 관심의 증가이고요. 그쵸?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어떠한 주체가 있을 거고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상승 에너지고 원동력이다. 자, 근데 거래량 감소는 그만큼 관심이 감소가 되는 거죠. 또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요? 세력의 이탈로도 볼 수도 있고 세력의 이탈 또는 호재나 그러한 재료의 소멸로도 알 수가 있겠죠. 거래량 증가는 세력의 입성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법들은 많아요. 기법들은 많은데 그러한 기법들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고점이냐 중간이냐 저점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법을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조지표 또한 상황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또한 보조지표다. 너무 보조지표에 매몰되는 것도 안 좋지만 잘 활용하는 거는 덕보다는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좋은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력과 개인의 구분을 위한 거래량적인 거, 캔들적인 거를 이번에는 착시 거래량 그리고 주가 위치에 따른 세력의 이탈과 또는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